자, 다음으로 이제 정점, 그리고 주점, 그리고 절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렌즈를 다루는 입장에서, 그리고 또는 우리가 어, 렌즈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제 안광학계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제 기하학적으로 어, 그 어떤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준점들이 있는데 그 기준점들을 어, 카디날 포인트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카디날 포인트라고 해서 렌즈의 주요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렌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하공학적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렌즈의 주요점은 주로 이제 6개의 주요점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 나타내는 것처럼 어, 정점, 그리고 주점, 그리고 절점이 되겠습니다. 우선 원어를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벌텍스 포인트라고 해서 정점을 얘기를 합니다. 이 벌텍스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인 의미 자체가 어떤 뭐 꼭지점이라든지 어떤 정상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정점을 찍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지요. 자, 그런 것처럼 그냥 꼭대기를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정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프린시플 포인트라고 해서 주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프린시플은 이제 주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되겠죠. 자, 그리고 노달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이 공학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이제 이 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노드, 그다음에 뭐 노달,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렌즈 주요점에 관련된 노달 포인트는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렌즈의 주요점 6개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나타내는 것은 이 정점과 주점과 절점 이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아까 6가지라고 했는데 이 3가지들이 이 3가지가 이 3개의 이 주요점이 바로 물체가 있는 쪽이라고 해서 물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상이 있는 쪽, 즉 상측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물체 측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자, 원래 상태를 물측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체라든지 어떤 그 빛 자체가 변하지 않는 상태, 즉 상호작용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얘기를 하고요. 상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렌즈라든지 또는 자, 매질을 과 상호작용을 한 후 또는 한 상태를 상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호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호 규약, 자, 또 부호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기호 규약, 부호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렌즈를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빛은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뭐 법칙이라든지 어떤 뭐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우리가 어떤 통일된 좀 일관성 있는 그런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규약이라고 하는 걸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호 규약과 부호 규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물체 측, 즉 빛이 원래 상태로 그대로 있다 라고 했었을 때는 플라임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렌즈라든지 또는 어떤 그 과학적 매질과 상호작용을 한
것, 즉 빛이 이 상태라고 것은 자, 빛이 성질이 자, 바뀌었다. 자, 바뀌었다. 빛의 성질이 바뀌었다인 경우를 상측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 기호 규약에 의하면 상측인 경우는 이렇게 플라임이 붙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플라임이 붙는다. 그래서 벌텍스 포인트도 물측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은 정점이 있겠고요. 그리고 상측 즉 렌즈를 통과해서 또는 매질을 통과하고 나서 이제 빛의 진행 경로를 얘기를 하는 그 주요점으로서 이 정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점이든지 주점이든지 절점이든지 간에 물체 측과 그다음에 그 이미지 측, 즉 상측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총 물측과 상측의 정점, 주점, 절점 그래서 총 6개의 주요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겠지만 안광학계에서도 우리가 눈을 얘기를 하죠. 자, 안광학계에서도 안광학계의 주요점이 있습니다. 주요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안광학계든지 자 이거는 이제 자 렌즈로서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렌즈로 취급하는 그런 그 개념으로 해서 이 주요점이 있는데 그러면 안광학계의 주요점은 어떻게 그리고 이렇게 렌즈인 경우에 그 주요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벌텍스 포인트와 그다음에 이 그 프린시플 포인트와 노달 포인트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렌즈의 가장 끝 부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렌즈는 항상 그 두 개의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빛을 먼저 만나는 부분과 빛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그 부분 두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정점은 이렇게 렌즈의 가장 이제 이 꼭지점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쪽은 물측이 되겠고요. 자, 물측 그리고 이쪽은 자, 상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즉 물체가 렌즈를 통과해서 상이 맺힐 테니까 그쪽을 상측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여기 나타낸 것처럼 이 렌즈의 중앙점 있죠. 렌즈의 중앙점을 기준으로 빛이 굴절을 한 이후를 상측 그리고 굴절하기 전을 물측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상측은 사실은 변하지가 않는 위치가 되겠죠. 렌즈가 결정이 되면 변하지 않지만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주점이라든지 절점의 위치는 변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주점이든지 그다음에 그 노달 포인트 절점인 경우에 대해서는 자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위치가 변합니다. 자, 위치가 변하는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밴딩이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얘기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하공학 수업을 하게 될 때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점이나 절점과 관련된 부분은 렌즈의 형태에 따라서 앞으로 가든지 또는 뒤로 가든지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점과 절점은 정점들 사이에 즉 렌즈 내부의 구성이 될 것이다
것이죠. 자, 이게 한 개의 렌즈인 경우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합 광학계인 경우, 즉 렌즈가 2개 또는 3개인 경우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 DSLR 카메라라든지 여러 가지 그 카메라 같은 경우는 한 개의 렌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개의 렌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렌즈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주점 위치가 렌즈 밖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렌즈 하나인 경우를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 그 교정용 안경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렌즈 내부에 주점과 절점이 존재한다. 자, 뭐 이렇게 기억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점과 절점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요점과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게 바로 초점 거리를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점과 거리를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되겠죠. 즉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포인트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반적으로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초점거리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요. 그래서 어떤 그 렌즈는 초점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죠? 렌즈는 항상 구면을 가지고 있다면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정점에서부터 여기 정점 V로부터 이 초점까지를 자, 프론트 포컬 랭스라고 그래서 초점 거리라고 이렇게 정점 자, 초점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점에서부터 즉 여기는 물측이기 때문에 자, 물체 쪽에 정점에서부터의 초점 거리라고 해서 물측 정점 초점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또는 물측을 프론트 전면이겠죠. 프론트 그다음에 뒤쪽에도 초점 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또 백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면 또는 후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물론 물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주로 사용을 하고 뭐 전면 후면이라기보다는 그래서 렌즈는 전면 후면을 구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을 짓기 위해서는 물측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사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물측 정점 초점 거리를 프론트 포컬 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주점에서부터 이렇게 그 초점까지의 거리가 이제 이펙티브 포컬 랭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점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굴절이 시작되는 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학에서 사용되는 초점 거리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EFL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그냥 렌즈의 중앙에서부터 초점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안경 광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바로 이 초점 거리가 바로 이제 상측 초점 거리가 되겠습니다. 즉 벌텍스 다시 100 그래서 BFL 여기 나타내는 BFL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그 안경광학에서는 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다음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유효 굴절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광학에서는 주로 이 EFL과 Effective Focal Length와 그리고 물측에서도 EFL 즉 다시 주점과 즉 주점 초점 거리를 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이 차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이 얘기는 다시 정리를 해보면 광학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바로
주점에서부터의 초점까지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안경광학에서, 즉 안광학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렇게 안경광학 또는 안광학에서는 이렇게 상측, 여기서 마찬가지로 상측, 초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광학에 사용되는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점 초점 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안경광학에서 또는 안광학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상측 초점 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는 물측을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그림은 이제 상측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이 상측 초점 거리라고 하는 것은 렌즈의 이게 상측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상측이 있으면서 정점에서부터의 초점까지의 거리라고 해서 상측 초점 거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를 또는 그 후면 초점 거리라고 해서 back focal length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상측 초점, 자, 상측 초점, 즉 이미지가 맺히는 그 상측 초점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까도 얘기를 했었지만 상측, 자, 주점, 상측인데 주점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상측, 주점, 초점, 자, 거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아 보이고 헷갈려 보이긴 하지만, 자, 우선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물측인 경우는 플라임이 붙지 않고 상측인 경우는 표시할 때 플라임이 붙는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안경광학 또는 이제 안광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임상광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바로 정점에서부터의 거리를 말한다. 즉 정점, 상측, 정점, 초점 거리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점은 우리가 예, 광학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 우리가 이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요거 하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굴절이 되지 않는 기준점, 자, 점이 바로 절점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렌즈에서 예를 들어서 절점을 향하고 있는 이 광선은 여기서는 그림상으로는 꺾여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광학을 해석을 할 때에서는 꺾이지 않는다, 즉 굴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절점을 지나는 광선, 절점을 향하는 광선인 경우에 대해서는 절점으로부터 이렇게 굴절을 하지 않고 직진을 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대해서, 즉 두꺼운 렌즈인 경우가 아니고서 우리 얇은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도 우리가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자, 씬 렌즈 시스템에서, 즉 얇은 렌즈인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우리가 앞서 우리 앞부분에서 전 시간에 했었던 앞 슬라이드에서 했었던 이 렌즈의 중앙점, 자, 렌즈 중앙, 즉 옵티컬 센터인 경우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렌즈의 중앙, 즉 렌즈의 중앙인 경우에 대해서는 굴절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달 포인트의 개념은 우리가 그 광학에서 그래서 빛이 굴절하지 않는 가상의 점을 기준이 되는 점을 절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안광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절점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절점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 정점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그, 광선, 실제로 우리가 기하광학에서는 그 레이, 즉 이 광선을 갖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요. 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그 렌즈의 광선을 추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있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안광학계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광학계인 경우에 대해서도 이 안광학계를 우리가 이 눈을 확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키매틱 아이는 모형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눈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조직이라든지 이 어떤 그 구성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가 편의상 뭐 각막, 수정체, 그다음에 여기 조리개, 그리고 여기에 그 초자체, 그리고 망막,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략하게 생략해서 이렇게 나타낸 그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모형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때 그 수정체를 이렇게 그 눈 이 안에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있고, 또는 여기에서 보시면 눈을 그냥 한 개의 렌즈로서 이렇게 그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reduced eye라고 해서 여러 가지를 다 생략을 해서 그 눈의 광학적인 기능만을 설명을 할 때 하는 표현을 해서 생략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키매틱 아이라고 하는 것은 모형안, 그리고 리듀스드 아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안. 자, 이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게 될 모형안이라든지 생략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전에 우선 이 카디널 포인트, 즉 렌즈의 주요점이 관련된 부분들도 렌즈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이게 안광학계에서도 안광학계의 주요점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를 한번 간략하게만 우선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안광학계도 마찬가지로 상측과 물측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그리고 이쪽이 아니죠. 다시. 자, 물측과 상측이 있습니다. 자, 물측과 상측이 있겠다는 것이죠. 자, 즉, 빛이 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를 물측, 그리고 각막을 지나서 이 빛이 굴절하고 있는 상태들, 이를 상측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나타나는 안광학계의 정점과 주점과 절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점은 말 그대로 요걸 제 전체 렌즈로 생각하니까 이게 바로 정점이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벌텍스 포인트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NT 자 결점이 되겠고요. 그래서 V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점은 바로 각막과 이 각막과 수정체 사이인 요걸 전방이라고 합니다. 이 전방 내부에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물측과 상측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절점은 바로 수정체의 뒷면에 이렇게 절점이 존재한다. 이 절점은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굴절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렌즈로 들어오는 그 빛을 우리가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보면 이 절점이라든지 주점의 이 위치와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광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점과 주점과 절점의 존재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이 부분들인 경우에 대해서는 렌즈의 모양에 따라서 이 위치가 즉 이 주점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항공학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주점 위치가 사실은 바뀌긴 바뀌겠죠. 왜냐하면 이 수정체 전면과 후면 그리고 그다음에 각막의 전면과 후면으로 인해서 이 렌즈의 구면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긴 하지만 항공학계인 경우에 대해서는 이 주점과 절점이 전방 안에 있다. 즉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 전방 안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고요. 그리고 수정체의 뒷면인 절점의 위치는 바로 수정체 바로 뒷면, 즉 수정체 후국에 위치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